오늘 이희호 여사의 방북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 논객 두 분 오늘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 분 이희호 여사하고도 뭐 인연도 있으시고 직접 취재해 보시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죠. 이희호 여사 어떤 분인지 어떤 그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그 이호 여사는 뭐 정치부 기자들한테 이제 들은 풍을 알았고요. 네. 저 김대중 대통령이 청와대 계실 때 청와대 일정에서 가서 보니까 이러시대. 난 그 처음 만나 뵀는데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저한테 오랜만입니다 하니까 이호 여사께서 그 다음에 오랜만입니다 뭐 하고 안부를 묻고 그러시대. 예. 워낙 많은 분을 접촉하셨으니까 네. 나도 여러 분 만나 뵌 걸로 생각. 난 처음 뵀거든. 예. 근데 나 그때 이제 정책을 가지고 이제 오찬중에 하는데 그게 대해서도 많이 알고 계시대. 예. 그 은혜 저 대화에 참견을 하시더라고. 난 그 기억 하나 있고. 예. 나머지는 뭐 정치부 기자들한테 기동량하게 들은 얘기들입니다. 예. 그러면 정치부 기자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저는 기자님. 뭐 지금은 뭐 그런 취재 관행이 사라졌습니다만 전에는 그 개파 동교동이나 상도동을 맡아가지고 아침에 네네. 그 동교동을 맡으면은 김대중 총재 집에 가서 예. 기자들이 아침밥을 같이 먹으면서 그날 돌아가는 정치적 얘기들을 다 하고 거기서 예. 이제 언론 프레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뭐 그동안 뭐 여러 차례 선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유세하는 그런 과정에도 같이 다녀봤는데요. 예. 우선 이호 여사는 따뜻하고 정이 많은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자들 밥을 참 잘 챙겨요. 아침에도 가면은 밥 참 많이 먹으라고 늘 갖다 이렇게 주시고 또 어디 유세 같은 데 이렇게 따라다니면 밥 챙기는 사람이 없잖아요. 각자 먹어야 하는데 꼭 점심 먹었냐든가 저녁 먹었냐든가 이런 걸 해 주시고 예. 또 한 번은 그때 13대인가 14대 때 이 중진 탈락설이, 공천 탈락설이 있어가지고 김대중 총재를 야간에 단독 면담을 하려고 갔는데 이제 곤란하니까 기자들을 안 만나줘요. 네네. 저는 이제 늦게까지 1시까지인가 그때 2시까지인가 지키고 있었는데 동교동에서요. 예,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우리 내자가 집사람이 그 기자 그 와서 그렇게 혼자 기다리고 있는데 좀 만나주지. 예. 그래서 불렀다 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좀 그날 좀 특종을 좀 했죠. 김종재를 단독으로 만나고. 그리고 어쨌든 학식으로 보면 뭐 우리 김대중 대통령을 따를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이호 여사도 정말 책도 많이 읽으시고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많이 아시는구나. 말하자면 그 지식의 넓이가 아주 깊고 넓은 분이었다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네. 저 이호 여사 저도 같이 뭐 출장도 그 동행해서 취재한 적이 있고 꽤 여러 번 이제 만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인상은 조금 뭐랄까 좀 도회적인 좀 인상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차가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그렇죠. 굉장히 좀 소녀 같고 아주 여리고 그런 분으로 저도 그렇게 그 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그 주위에서 많이 반대했었다면서요. 이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과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들은 이제 역시 대론풍원인데 이호 여사께서 미국 유학도 하시고 영어를 잘하셨잖아요. 예. 김대중 대통령께서 아마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호 여사한테 저쪽에까지 시절을 사겠다고 그렇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경제부 기자 출신인데 어쨌든 이호 여사가 나는 김대중 대통령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제 DJ가 상당히 고난한 과정을 겪을 때 이호 여사의 내조가 있었기에 나중에 끝끝내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아들을 또 국회의원 만들어낸 것도 역시 난 이호 여사의 어머니의 뜻이었죠. 정성이었다 이렇게 보는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어머니라고 보는데 네. 북한에서 지금 올해가 92가 얼마 되시대. 예, 맞습니다. 상당히 고령이신데 북한에서 그걸 따뜻하게 환영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남북 관계가 딱 경색됐을 때 그래서 약간의 숨통을 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호 여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호 여사가 그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으로 내조할 때 그때 내조하는 스타일은 어땠었던가요? 저도 그때 당시 청와대는 출입을 안 했고 그때 정치부장이어서 저도 뭐 청와대 들어간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인터뷰로 들어간 그 외에는 이호 여사하고는 직접적으로 못 만났습니다. 청와대에 있으면은 또 구중궁궐해 가지고 뭐 일반인이 접촉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호 여사는 제가 볼 때는 뭐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죠. 동지죠. 김대중 그리고 대통령이 또 그렇게 성격 얘기를 했었죠, 자체가 동지라고. 뭐 좋은 일 있다고 크게 떠들지도 않으시고 또 그 크게 뭐 나쁜 일 있어.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뭐 정치적 역정이라는 게 정말 우리 현대사, 근대사를 아주 대표하시는 분이고 많은 어려움이 당했는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크게 낙담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시지 않습니까? 네. 또 본인 스스로가
또 여성운동을 많이 하신 분이고 또 윤무선 대통령의 부인 공덕기 여사라든가 이우정 교수 이런 분들과 함께 민주화운동을 열심히 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청와대 계실 때도 그런 그 영부인으로서 예. 내조를 적극적으로 하셨고 이번에 같이 그 남북 방북 그 방문단 협의하러 그 사랑의 친구들인가요? 예. 예, 그 사랑의 친구들도 북한 좀 도끼 운동 그런 일을 주로 하는데 바로 이호 여사가 만드셨죠. 어쨌든 이호 여사는 예. 서울 출생입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충북 영동의 아주 갑부의 따님이십니다. 아, 영동이군요. 예, 그러니까 그 시절에 이화 여전과 서울대 교육학과를 나왔죠. 미국에서 2개 대학이나 유학할 정도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 아니십니까? 네, 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하고 1962년에 결혼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떨어지다가 1961년에 예. 인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는데 바로 5.16이 이렇게 나면서 예. 저 선서도 못 오고 빠지도 못하고 실제로는 빠지도 못 따라보고 어떻게 보면 정치 백수가 다시 된 거예요. 정치 낭이 된 데다가 전처 소생도 둘이나 큰 아들이 둘이나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 집안에서 김대중 대통령하고 결혼한다고 하면 아주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이호 여사 보면은 좀 귀족적인 냄새도 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주 어떻게 보면 지상적이고 차가운 냄새도 나는데 실제로 보면은 아주 따뜻하신 분이에요. 속이 아주 따뜻하신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시에 전도 유방해 보이니까 이호 여사가 영어 이렇게 같이 일을 하다가 정식으로 키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생각입니다. 특히 이제 그 옥살이 많이 하고 있을 때 예. 이호 여사의 그 옥 뒷받침한 게 그게 그 용기를 끝끝내 유지할 수 있는 그 힘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인동초라고 뭐 얘기를 하시대, DJ를. 인동초가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제일 큰 나는 내조를 하는 어머니, 부인이다. 예. 뭐 그렇게 우리는 근데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호 여사는 또 연설을 잘하십니다. 지금은 연세가 드시면서 좀 몸이 뚱뚱해졌는데 사실은 그 한 60대, 70대, 50대 이때는 바짝 말랐어요. 그리고 평소에 보면은 저런 분이 뭘 하겠냐 하는데 선거만 됐다 그러면 펄펄펄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세를 하면 대통령이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많은 지역을. 예. 대선 같은 경우. 그래서 호남 지역은 사실은 이호 여사가 거의 다녔죠. 이호 여사가 가면 더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총선 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더 급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호남은 가지도 않아요. 사실 안 가도 대부분 당선될 가능성이 뭐 거의 90%가 넘고 그러니까 대부분 이호 여사가 다니는데 연설을 참 잘하십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도 뭐 연설하면 DJ입니다만은 정말 연설 잘하세요. 예. 자, 이제 북한에 이번에 가게 되면 아직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고 육로로 가서 평양에 머무르고 애육원을 가도록 두 군데 가도록 이제 북한이 허용을 했고 원래 그 털모자 같은 걸 이렇게 뜨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위해서, 북한 아이들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거 아이들 위해서 물품 갖고 가겠다 했더니 뭐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잘 돌봐주니까 애들이 행복하지만 필요 없지만 그래도 갖고 오면 감사하게 받겠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서 어떤 일들을 어떤 얘기들을 좀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1차적으로는 뭐 외견상은 인도적 차원에서 이제 그 북한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도우려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털모자를 손수 뜨셨으니까 그걸 전달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인도적 그런 차원의 방북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92세대신 이호 여사한테 기대하는 게 정말 많죠. 어떻게 보면은 정부나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한다 그런 상황이죠. 남북 관계가 경색된 이런 상황에서 북한 측에서도 이호 여사에 대해서는 매우 우호적인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과거에 뭐 2000년 6.15 정상회담도 방북을 하셨고 또 2011년 김정일 죽었을 때도 또 방북하셔서 조문도 했고 그래서 김정은하고도 또 만난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데 본인 스스로가 또 정무적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고 또 영부인을 5년간 하시면서 외교 또 정치적인 그런 훈수도 많이 주셨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까지 사실상 정치적 훈수를 같이 많이 하시면서 동지 관계를 이루어오신 분이니까 이런 남북 관계 이런 상황들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기 때문에 뭐 일부에서는 특사 아닌 특사다. 뭐 혹시 또 박근혜 대통령이 뭐 친서를 보내는 것 아닌가 그런 관측들도 나옵니다만 뭐 그런 거 안 하더라도
이호 여사께서 방북을 하시면은 네. 그런 남북 관계의 지금과 같은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뭔가 나름대로 역할을 하시지 않겠느냐. 문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호 여사와의 면담이 성사되느냐 여부라고 보는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이호 여사를 만나리라고 봅니다. 예. 지난번 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때도 죽었을 때도 방북을 했었고 그때도 너무 반갑게 그 맞이하는 그런 모습들을 뭐 우리 영상에서 봤지 않습니까? 또 북한에서도 뭐 이호 여사의 그런 노구를 이끌고 방북한다 하면 적극 환영한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김정은 위원장도 충분히 면담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될 경우 지난번 고위급 회담 접촉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만은 그런 것에 어떤 숨통을 칠 수도 있고 또 남북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진전된 어떤 성과를 가져오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92대 노인분한테 자꾸 기대를 하면 또 너무 부담을 가질 것 같습니다. 기대하는 분들도 있고 또 뭐 다수간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실무접촉을 한 분으로 안 하고 또 한 번 더 해야 된다면서요. 예, 예. 이호 여사의 방북을 환영한다 그러면서 일정 가지고 두 차례나 이렇게 또 실무접촉을 해야 된다는 걸 보면 상당히 비중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면 틀림없지 않는 북한에서. 생각입니다. 북한에서요. 북측에서. 그다음에 공식적으로는 북한 인권 문제나 정치 문제는 다루지 못할 겁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정치적인 의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 고 교수께서 김정은 위원장이 반드시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난 자신이 없고 만나주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이건 메시지가 서로 주어지지 않겠느냐. 왜? 이호 여사가 지금 가기 전에 청와대 가서 박근혜 대통령 면담한 건 북한에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직접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더라도 간접적인 그 정상의 메시지가 이렇게 교환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의미도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 이호 여사께서 직접 이거 뜨개질하는 기술이 있으신 모양이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이호 여사가 직접 뜬 걸 가지고 어린이 보육원인가? 그거 갖다 주면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그걸 북한에서 과소평가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이 직접 손으로 짠 뜨개물을 북한의 어린애들한테 줬다. 그 의미를 북한에서는 정치적인 의미로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뭐 간접적인 평가 영향이 남북 관계에도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예, 이제 예, 12 예. 문제인데요. 12월 17일 뭐 잘 아는 대로 김정은 3직인데 이호 여사가 방북을 뭐 앞서서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걸 가지고 예. 정치적으로 북한이 활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언론인, 우리 시대 농객 두 분의 진단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